그러니까 위기에 우리 인간은 30만 년 전에 처음 출현해서 그 30만 년의 대부분을 100명이 넘지 않는 작은 규모의 집단을 이루고 살아왔어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하드웨어는 다 그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여기서는 고립이라는 거는 곧 사망,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많은 것들이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 위계가 있는 집단을 형성해서 우리가 살고 있고, 여기서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위계상, 이 상위에 있는 어떤 개체에게 충성을 하는 거예요. 또는 복종하는 거. 이건 우리가 정말 아무리 그것이 싫다고 그래도 벗어날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능의 발현을 관리하는 게 문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눈을 뜨는 거예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생물학적 본능이요. 우리 윤석열한테서 봤던 네. 그 요소인데, 그게 우리의 이성적 사유가 잠드는 순간 걔들이 눈을 떠요. 지금 민주당은 걔들이 눈을 떴어요. 그런데 당원과 열성 지지자들은 이익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당대회 결과가 54대 46으로 나온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느꼈습니다. 정치인들이 너무 이익 중심으로 가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을 위해서 그게 정말로 위한 행동인 것인가? 점점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은 대통령과의 다른 방향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떠나가고 있습니다. 떠나가는 게 아니라 떠밀려 나가고 있죠. 예를 들면 원외에 있죠. 유시민 작가님은 지극히 개인이고 타인이죠. 개인입니다.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유시민 작가에 대한 비난을 하라고 초법들에게 사실은 하달이 내려가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계속 이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잭크나이프로 이렇게 찌르잖아, 한 번씩. 저기 나와 관계를 하지 않는 유시민 작가도 보기가 너무나도 싫은데, 이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측근에 해당되는 분들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말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과연 아니죠. 없다라고 보는 거죠. 왜? 그렇게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떠밀려 갈 거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위험 신호라고 봅니다. 과거에 유시민 작가님이 A급 론 얘기해서 A, B, C급 론을 했거든요. A급에 있는 지도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A급이라는 거예요. B급 사람들은 절대 A급을 안 쓴다라는 거야. 같은 B급이나 C급 쓴다는 거죠. C급은 어때요? B급 못 쓰죠. 본인보다 못난 놈들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1년간 그 상황을 봤을 때 뭐 속단하긴 이르죠. 대통령께서 A급인지 B급인지 C급인지. 근데 그 주변은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느끼는 바로는 C급 되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워낙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A급인지 B급인지 모르겠어. 근데 저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C급인 것 같아요. 이렇게도 상황 파악을 못하나? 이런 부분이 참 아쉽다. 충원을 드릴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런 분들이 점점 사라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주변에 이익만 추구하는 호모 레퍼런스들, 원시인들이 계속 붙어요. 문명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과거의 원시 시대일 때는 내 이득을 당장에 취하지 않으면 이제 죽는 이제 그런 시츄에이션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시인 같이 행동하는 거죠. 그 원시 사파리 때 사파리, 문명사회가 이렇게 하기 전에 사파리에서 강자가 살아남고 그 권력자에게만 기대서 살아남는. 근데 그게 지금 민주당에서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 문명사회의 느낌이 아니라 지금 사파리 야만 사회의 느낌이 난다라는 거예요. 저기 보이는 권력자 앞에서 빌빌 기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평론을 들으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치인과 용역, 이거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성 많이 했습니다. 이 얘기 듣고 1시 17분 이거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에 따라 떨어지고 온 사람들, 또는 과거에 민주당에
좀 높은 당직을 가졌던 어떤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비평이라고 하는데 그건 비평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자리를 받기 위해서 그렇죠. 인사권자인데 잘 보이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를 굉장히 공격합니다. 물론 장인수 기자도 공격하죠. 당연히. 그 전에 뭐 유 작가님을 공천 아니 저 공정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저를 네, 공정 아니, 저는 뭐 공천- 공격당하는데 공소 취소 공소 취소 그랬어요. 예, 발음 예 갑자기 단어들이 나서 공소 취소? 예, 공소 예, 취소권으로 많이 했죠. 예, 예. 그런 분들은 우선 비평가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논외. 예, 예. 그분들은 평론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정치인이에요. 뭐 무슨 당직이 현재 당직이든 전에 당직이든 언제든지 당직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시민들을 보고 발언하는 게 아니고 당 대표나 대통령을 보면서 발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옛날에 윤석열 정부 때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우선 일단 그 사람들은 평론가가 아닙니다. 음. 예. 그리고 이제 평론가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유로 나는 어느 정당, 어느 정판, 어느 정치인을 지지한다 없이 그냥 자기가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치인과 경쟁 관계에 있는 그 누군가를 인신공격하고 깔아뭉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용역이에요. 제가 이걸 용역이라고 그래요, 제가. 예. 그 대가로 뭘 바라든 상관없이 그것이 뭐 명시적인 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 묵시적인 청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공감, 이거 묵시적인 공동행동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그것은 제대로 된 비평이 아닌 용역 비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척법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도 예, 되게 글피나 보더라고요, 그게. 척법이 나이가 어리다고 척법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비평하는 사람이 그러면 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척법이라고 한 거예요. 척법이라는 건 책임을 면제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대꾸를 안 해요, 저는. 그 점은 용어 정리를 새로 하고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이 어리다고 제가 척법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이 많아도 척법이 있어요. 많아요. 네. 그 점은 이제 그거죠. 정치인이 있고 그리고 용역이 있고 촉법이 있다. 우선 이분 뉴스는 두 가지는 명확하게 아니라고 제 자신할 수 있어요. 정치인은 아니에요. 왜? 저희가 진짜 수많은 회의를 해보고 대호랑도 특히 대상이 대호랑 저 두 명 아니겠습니까? 평론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분 뉴스에서 제가 대호랑도 수많은 이야기를 많이 해봤거든요. 대호랑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정치인 하고 싶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당직 받고 싶다. 아니면 어디에 뭐 이사나 뭐 이런 거 자리 한번 받고 싶다.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둘이서 얘기할 때. 그리고 혹시나 제안이 온다라고 하면 무조건 단칼에 거절할 것이다. 왜? 그 자리가 작아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커서 거절하는 거예요. 실력에 비해서 큰 자리가 오면 우리는 무조건 거절하겠다가 이분 뉴스 스탠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정치인은 이분 뉴스의 해당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가장 끝에 있는 촉법. 촉법은 사실 나이를 뜻하는 게 아니죠. 본인이 뭔가 평론을 했을 때 그 말이 뭔지 모르고 하는 거. 예를 들면 그거예요. 아유 대통령님 연임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대통령님 영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평론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연임이라는 게 대통령에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평론하는 거잖아요. 죽을 길인지도 그 요단강인지도 몰라요. 연임이라는 요단강을 건너면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시오. 절대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데스가 막아요. 케로베르스가 그 강아지 머리 달린 세 가지 강아지가 요단 건너오잖아요. 못 건너가게 막는다니까요. 연임 그 정도예요. 요단강 건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 뉴스 우선 두 가지는 명확하게 아니다. 정치인가 촉법은. 근데 용역인가? 용역은 좀 깊이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 뉴스도. 사실은 정청래 당대표에 대해서 무조건 지지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정청래 당대표의 개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김민석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민주당의 가치가 전체적으로 흔들릴 것 같고 심지어 대통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나름대로는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단 논리 과정이 합리적이건 합리적이지 않건 저희는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분 뉴스를 함께 방향성을 정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가면 진짜 이재명 대통령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선택을 하기는 했는데 이 용역과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도 용역이 되지 않게 계속
되뇌겨 보겠습니다. 우리가 용역 같은 평론가인가? 아니면 촉복 같은 평론가인가? 아니면 우리가 정치를 하고 싶은가? 이거는 저는 진보 진영의 원로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는 민주당이 아니니까. 진보 진영이 전 원로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작가께서. 사실은 굳이 나와서 말씀 안 하시는 게 훨씬 낫다. 왜 낫냐? 작가님의 개인적인 명예라든지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안 나오는 게 맞죠. 왜냐면 어차피 유시민 작가라는 사람의 네임밸류는 저기 가장 위에 있어요. 근데 괜히 지금 뉴 이재명 세력한테 미움받고 있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하니까. 그럼 계속 그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고려를 안 하는 스타일이시기는 하죠. 나와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개인적으로 보시면 유시민 작가님께서 가장 이렇게 기쁘게 웃는 모습이 언제 보이냐면 이제 두 가지일 때 저는 좀 느낍니다. 첫 번째, 낚시 이야기할 때 유시민 작가님의 표정을 딱 보세요. 사람이 되게 행복해 보이세요. 낚시 이야기할 때. 그리고 책 이야기할 때. 그렇죠. 낚시와 책이에요. 취미 이야기할 때. 평론할 때 작가님께서 사실은 그렇게 표정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즐거운 표정은 아니세요. 사실은. 제가 느꼈을 때. 사람이라는 게 본인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할 때와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좀 결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주변에서 와서 하는 얘기는 뭐냐. 유시민 작가 뭐 최순실처럼 문파? 문재인 대통령 세력 뒤에서 뒷방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권력자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책 달라고 떼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평론을 하는데, 야, 그거는 진짜 가도 너무 많이 갔다. 거의 김진애 선생님의 노사모의 티는 신천지의 티다 라고 말하는 정도의 그 수준이 거의 동일 수준이라고 전 봅니다.